구독, 좋아요. 중국의 로보택시 바이두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을 잡고 국내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던데 예. 타진인데 이것도 뭐 사실 여론 떠보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택시 플랫폼을 꽉 잡고 있잖아요. 물론 뭐 IM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미미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택시 플랫폼 1등 사업자와 바이두가 하겠다라는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이미 지금 로보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바이두가 카카오를 끼고 간다면 굉장히 파급력은 있죠. 특히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흔히 말하면 지도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끼면 카카오 맵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두가 카카오를 끼고 실제로 사업에 뛰어든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로보택시 산업을 굉장히 잠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 이 로보택시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장 초입이고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로보택시 시장의 판 자체가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 시장 초입 구간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가자로 플레이어로 뛰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쪽에 문을 열어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자라는 의미로 주제를 잡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구글, 아마존 3파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한창이라고 해요. 미국과 중국의 현황들 알아볼까요? 일단 뭐 여기 좀 표를 한번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지금 주요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커버리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크루즈가 있었거든요. GM에. 근데 이제 크루즈가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건 테슬라라든지 웨이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버가 지금 뛰어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적극성은 아직은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테슬라랑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한 군데.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보시면 기술력은 사실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커버리지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로봇택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한 군데 기업. 여기 SWA. SWA. 예. 스와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운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시장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보택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로보택시가 단 3대뿐이다라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고요. 관련 법안 자체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택시 노조, 우리는 우버도 안 되잖아요. 하물며 아시는 것처럼 타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로보택시도 아무래도 택시 노조의 반대가 좀 강하겠죠. 눈치를 보겠죠. 왜냐면 워낙에 그쪽이 좀 표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로보택시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라이다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돼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것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우리는 뭐 자동차를 못 만듭니까? 자동차도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중국과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안보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지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분쟁 국가다 보니까 지도 관련 부분이 이제 좀 유출되는 것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라서 좀 쉽지 않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바이두는 더 안 되죠.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 들어오면 우리나라 지형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택시 가면 결국은 뭐 개인정보 다 백도어로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나 이런 것, 특히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FSD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보안 때문에.
그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FSD를 100% 지금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막았나요? 네, 안 돼요. FSD를 완벽하게 못 사용합니다. 그냥 그래도 자율주행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게 이제 소유주들은? 그거는 아까 말한 거 그냥 오토 모드라서 우리로 따지면 네. 조금 그러니까 이 FSD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미국에서 쓰는 것만큼 확 다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어쨌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규제를 했는데 바이두를 열어주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안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왜 중국 로보택시 바이두 진출이 이렇게 뉴스로 나올까?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상에서는 또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중국 기업들, 전기차 기업이나 로보택시 관련한 서비스가 중국 기업이 국내에서 하게 되면 안보상 문제가 좀 많이 있을 되죠. 수 있는데. 네, 많이 되죠. 예. 뭐 이걸 안 넘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100% 넘길 것 같아요. 간첩법 개정부터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요. 네, 저는 시급합니다.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성장 전망은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지금 2030년까지 시장 예상은 연평균 90% 성장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굉장히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잘할 수 있는 시장. 그런 시장에서 어쨌든 좀 성장에 그러니까 동력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네. 법이 못 따라가는 게 아쉽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는 앞서 나가 있는데 법이 좀 못 따라간다는 게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예상되고 있네요. 네. 2030년까지 연평균 90% 성장 예상되고 있는 로보택시 분야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부분들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또 뭐 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직은 또 눈에 띄고 있는 그 로보택시 관련한 서비스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토 내에 로보택시 서비스는 반드시 토종 기업이 해야 되겠다. 네. 반드시 순수 혈통의 토종 기업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하고 싶은 저는 말씀 있으실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저기 통과시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 다음은 금투세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이꼴 제명세라고 전 프레임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뭐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라면 친미, 증세 반대가 답일 수밖에 없고요. 노란 봉투법 역시도 잘 제고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경제 미슐랭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뭐 업종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이 종목과 업종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서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